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3월 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한번 보죠. 3월 13일자 기준입니다. 전국은 지난주 마이너스 0.3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6% 하락세지만 그래도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16, 수도권은 마이너스 0.38에서 마이너스 0.28%로 전국 서울 수도권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한번 보죠. 전국 마이너스 0.46에서 마이너스 0.41, 서울은 마이너스 0.58에서 마이너스 0.50, 수도권 또 마이너스 0.58에서 50. 서울 수도권이 똑같네요. 이 통계 제대로 나온 거 맞나? 아무튼 매매, 전세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봐도 똑같은 추이를 볼 수가 있겠죠. 위에 그래프는 전국이고요. 아래 그래프는 서울인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그래프 안에서 연한 하늘색이 매매고요. 진한 파란색이 전세인데 전세 회복 속도가 매매보다 조금 더 가파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이슈 한번 살펴보죠. 서울 부동산 거래량 늘었다. 늘어났습니다. 저는 1월 달이 1,400건 정도 됐거든요. 1,420건이어서 저는 2월 달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2월 달이 2,000건이 넘었습니다. 2,073건. 와우.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작년 5월 달 정도가 1,700건 정도 거래가 된 이후에 계속 줄어들었는데 1월 달에 1,420건으로 늘었고요. 2월 달에 2,000건이 넘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지금 호가도 소폭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거래량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거래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상승 거래가 늘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호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호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상승 거래가 늘어났다는 건데, 자,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4분기니까 10월, 11월, 12월 대비 1, 2, 3월 달까지 보면요. 상승 거래는 총 거래량이 531건 중에 상승 거래는 277건으로 52.5%, 하락 거래는 42.2%, 변동 없음이 5.6%. 그러니까 올라간 거래가 내려간 거래보다 더 많았다. 이게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상승 거래가 늘어났다는 점, 거래량 늘어났고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도 요즘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소폭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계 결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뭐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도 올랐다. 와, 서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당 3,47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이 정도면 전용 84, 34평 기준으로 한 11억 8천, 12억 정도 되거든요. 평균 가격이. 와, 진짜 점점 오르죠? 2021년은 2,795만 원이었고요. 2020년은 2,646만 원.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한번 볼까요? 926만 원이네요. 926만 원이면 얼마야? 거의 한 3억 정도 하나요? 3억 정도에서 12억까지 거의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건축비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원자재값도 오르고요. 인건비도 오르고요. 우리 월급 다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니까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면서 결국 건축비 인상으로 연결이 됐고 땅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땅값 올라가고 조합 시공사, 건설사 간 갈등으로 인해서 또 올라가는 부분, 고금리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풀렸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풀렸기 때문에 올해는 분양가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금융시장 주식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 미국 은행 파산이 왜 중요한 이유냐면 우리가 그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원래는 미국이 FRB가 빅스텝 0.5%포인트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은행이 파산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 0.25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야, 금리 인상이 둔화되고 이러다가 금리도 인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호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이게 왜 파산이 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방탕하게 뭘 운영을 한 게 아니고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에다 투자를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뭐 채권, 원래 금리하고 채권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낮으니까 샀다가 내려가면 팔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자금 인출해달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실패하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뭐 부동산도 침체가 되고 안 되니까 모든 게 막힌 거죠. 소문이 막 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는데 옛날 같으면 줄 서가지고 돈을 빼니까 문 닫아버리고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폰뱅킹,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미국의 16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이 되다 보니까 야, 미국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한 안전한 은행이 이렇게 망해버리면 다른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흔들흔들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모든 전액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는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해준다라고 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주식이나 채권은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돈을 좀 날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퍼지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지금 유럽으로도 퍼지고 있고요. 뭐 스위스의 은행 또 위험하다. 스위스의 두 번째로 큰 은행 또 위험하다. 막 불길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잘못하면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이니까 어떻게든 뭐 찍어내든 버티겠지만 이게 유럽을 지나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뭐 있을지 모릅니다. 뱅크런 생기면은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망합니다. 왜? 은행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예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꺼번에 몰려서 돈 대, 내 돈 내, 내 돈 내놔, 뱅크런 해버리게 되면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조고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어디로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더 깊이 들어가면 미국 달러 패권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기들이 수습을 하려고 이제 결국에는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위기를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혹시라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환호를 할 문제는 아니고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발표된 것도 없고요. FRB는 0.25 정도 올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의 파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